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적 도깨비 깃발을 연출한 김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우무치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해랑 역을 맡은 한유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귀 역할의 이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적들을 쫓는 부흥수 역할을 맡은 권상우입니다. 네, 해금 역할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역을 맡은 오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섭 역할한 김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기 역할을 한 박지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기자님들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최정화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우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권상우 씨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영화가 그 첫 악역이다라고 해서 일단 화제를 굉장히 많이 모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보는 얼굴 그리고 분위기 때문인지 다음 씬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부흥수 역할이 그 극이 코믹만으로 가지 않게 밸런스를 맞추는 역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을 특히 신경을 쓰셨는지 그리고 이번 연기 소감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감독님과는 두 번째 하는 작품이라 일단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배우분들도 연기 잘하는 우리 후배 배우들이 너무 많이 같이 재밌게 연기를 해줘서 거기에 사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사극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좀 색다르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좀 새로운 재미도 느끼고 어떻게 관객들한테 받아들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족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재밌는 해양 액션 영화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워낙 다 잘해주고 연기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항상 좀 그래도 좀 조심조심 걱정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여기 왼쪽 중간 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다 원정 기자인데요. 저는 감독님과 한효주, 강하늘 배우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감독님은 해적이라는 제목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전작이 펼쳐냈던 이 시리즈의 어떤 특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작품이 좀 더 연령층이 낮은 관객을 타깃으로 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캐리비안 해적이나 아니면 구니스 같은 그런 좀 초현실적인 판타지물의 느낌도 강했는데 좀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롤모델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전작과의 어떤 연결점을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주연 배우분께는 이렇게 1편과 또 다른 차별점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각각 여성 해적 그리고 또 장수 출신의 산적이라든지 하는 1편의 캐릭터가 좀 유지되는 면도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이 캐릭터를 좀 어떻게 빚어낼지 고민하신 부분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를 만들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한 영화가 만약에 있다면 그 어렸을 때 읽었던 보물섬이 아마 저한테 가장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는지 네, 또 1편과의 연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출을 하셨는지 1편의 이야기와 그 살과 뼈가 그 바다에서 펼쳐지는 해적들의 판타지라는 점에서 어떤 살과 뼈가 좀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2는 좀 독립적인 내러티브적으로 독립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1편보다는 더 모험과 그다음에 거기 그 모험에서 펼쳐지는 판타지와 비주얼 그다음에 액션 등을 더 중점을 둬서 연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하늘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1편에 저도 그 예전에 1편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그 선배님을 제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건 맞는데 1편에 있는 선배님이 하신 캐릭터를 따온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이미지적인 것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 웃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호탕하고 조금 더 호쾌한 역할이면 어떨까,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하늘 씨 정말 잘했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누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너 영화 안 봤지? 안 봤잖아. 훈훈하네요. 정말 너무 깜짝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호탕한 캐릭터를 우무치만의 매력을 하늘 씨만의 매력으로 정말 가득 채운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네, 저는 해랑이라는 캐릭터를 아무래도 이제 리더이다 보니까 카리스마 있는 어떤 모습을 살리면서도 또 복합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성을 떠나서 되게 어쩔 때는 이 우무치 앞에서 굉장히 여성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사랑에 빠진 여자 같은 그런 약간 설레이는 그런 느낌의 여성적인 모습도 있고 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터프함도 있고 또 어쩔 땐 되게 차가워 보이면서 또 그런 해적 단원들을 챙길 때는 인간미 넘치는 되게 복합적인 캐릭터를 겹겹이 보여주기 위해서 잘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현장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여기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들어 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강효진 기자라고 하고요. 먼저 오세훈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스크린으로 본인의 연기를 처음 보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는 펭귄이 남극이 아닌 장소에서 등장하면서 좀 판타지적인 느낌을 주셨는데 꼭 펭귄을 등장시킨 이유가 좀 궁금하고, 이광수 씨는 펭귄과의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하면 되겠죠? 네. 네, 첫 영화다 보니까 사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설레기도 했고 기대가 좀 많이 됐어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해적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는데 되게 많이 뭐 부끄럽고 쑥스러워요. 네, 쑥스러운데 처음이고 앞으로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펭귄이 사실은 남극에만 서식하는 건 아니어서 저희들도 많은 조사를 해서 이제 펭귄을 선택을 했고, 이게 영화가 그 어떤 판타지와 그 다음에 실제가 서로 조화롭게 표현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과 소통을 하고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동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뭐 직립보행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우리가 펭귄에게 갖는 친근감 같은 것도 있고 해서 펭귄을 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예, 펭귄과의 호흡은 제가 뭐 많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호흡 중 최고였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상상하면서 했는데 상상보다 더 다양한 펭귄의 표정과 뭐 움직임들에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봤는데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천지일보 이혜진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감독님과 권상우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탐정 이후로 또 같이 하게 됐는데 호흡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탐정 때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이제 신뢰가 두텁게 쌓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또 탐정에서 보였던 상우 씨의 매력과 전혀 다른 또 남성적인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 그런 어떤 관록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상우 씨의 또 다른 매력을 관객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제 작품 중에서 탐정이라는 영화를 되게 나름대로 저를 어떻게 영화하는 데 있어서 제2의 발판이 된 아주 좋은 계기가 됐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평상시에 한효주 배우, 강하늘 배우, 그리고 이광수 배우도 같이 영화를 했었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고 성호도 그렇고 지환이도 그렇고 수빈 씨랑 세훈이는 이번에 처음 했지만 또 우리 영화에 또 하이틴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배우들이 여러 다양한 배우들과 함께 했는데 이번 영화에서 사실 저는 많이 어울리지 못해서 악역이다 보니까 이들을 뒤쫓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그게 좀 약간 아쉬웠고 후배 배우들끼리 아주 재밌게 현장에서 아주 힘든 일도 같이 겪고 추위도 같이 싸우면서 아주 잘 지낸 것 같았는데 거기에 좀 많은 시간을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이번 역할은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좀 과묵하고 그냥 자기 어떤 목표를 위해서 돌진하는 역할이라 크게 어떤 이제까지 했던 역할이랑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해서 좀 답답한 것도 있기도 했고 하지만 어떻게 관객들한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설레임을 갖고 촬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좌측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 스타 이남경이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우선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적 도깨비 깃발에 많이 액션씬이 나왔었는데 직접 좀 준비하고 소화하시면서 좀 고충은 없으셨는지, 또 수중 촬영이랑 배 위에서 촬영하시면서 물을 좀 많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촬영을 하면서 좀 생긴 에피소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캐릭터들의 케미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 배우분들이 봤을 때 가장 재밌었다거나 좀 가장 눈길을 끌었던 케미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강하늘 씨부터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고의 케미는 저는 광수형과 펭귄 배우의 호흡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짱이었던 것 같아요. 짱이고요. 그리고 진짜 죄송해요. 제가 혹시 그거랑 또 질문이 또 어떤 거셨죠? 네, 이제 액션도 많았고 네, 또 수중 촬영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어떠셨는지. 수중 촬영은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찍는 건 해봤었는데 이렇게 우리 해적이란 영화처럼 그 안에서 이제 촬영을 쭉 이어나가는 이렇게 길게 찍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처음이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어떤 숨이 안 쉬어진 답답한 걸 조금 하는데 그래서 같이 찍었던 효주 누나나 광수형이나 다 저를 되게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자리 빌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훈련 그 전에 모든 연기자분들께서 수중 촬영에 대한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또 코로 물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잘 때 다들 그러시지 않았나? 잘 때 누우면 이렇게 코로 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싶었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액션은 그냥 제가 열심히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효지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최고의 케미는 이광수와 펭귄 케미가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이 영광을 펭귄에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다 매력 있게 다가올 만큼 모두가 다 열연을 해주셨고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개인적으로도 너무 재밌게 잘 봤던 것 같고요.
액션씬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먼저 훈련을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되는 시간 스턴트 훈련을 열심히 했고요. 검술 액션이라든지 기본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꽤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 수중 액션은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체력적으로도 좀 더 빨리 소진이 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물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자고 일어나도 그 다음 날까지 눈과 코와 귀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은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계속 기억에 남을 만한 힘들고 고된 촬영이었습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훈 씨랑 수빈 씨의 케미가 그게 되게 활력을 더해주고 너무 이제 통통 튀는 매력 있는 커플이었던 것 같아서 두 케미가 참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저랑 수빈 씨만 해적선에서 유일하게 액션이 없는 액션 스쿨에 가지 않은 캐릭터였는데 수중 촬영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연습하면서 다들 굉장히 열심히 했고, 특히 그 효주 씨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액션 스쿨,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장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정도, 뭐 3일 정도 정말 3달 넘게 정말 다음날 액션 스쿨에 다니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잘 표현되고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지켜본 걸로는 하늘이랑 아마 첫 촬영할 때 아마 저희가 수중 촬영을 했어요. 첫 촬영부터. 근데 그때 하늘이한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좀 물에 대한 공포가 되게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촬영할 때 보면 물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저 구석에서 계속 이렇게 힘없이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만 물에 들어가고 뭐 별로 없었지만 하늘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이런 게 영화에 극복하고 잘 찍어서 되게 격려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하늘이랑 효주 씨를 이번에 처음 액션을 같이 했는데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액션을 훨씬 잘했어요. 그러니까 강하늘 같은 경우는 검 액션을 되게 힘 빼고 되게 유연하게 잘 움직였고, 저 같은 경우도 검 액션이 처음이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효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여자 배우 중에서 가장 스피드 있고 파워 있는 어떤 몸놀림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장르의 영화를 하면은 되게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친구들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많이 그거에 비해서 많이 다쳤어요. 그 액션씬 하다가 손가락도 몇 번을 꼬매고, 그리고 다른 작품을 하다가 제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엔딩 액션 때 사실 기브스라고 액션을 했거든요. 그게 되게 좀 항상 좀 더 스펙타클하고 하늘이와의 어떤 대결에서 좀 더 역동적으로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감독님이 잘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잘 커버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케미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케미는 그래도 영화 엔딩에 하늘이와 효주 씨의 키스 씬? 가장 중요한 대사 같아요. 보물이 뭐가 중요한디? 정답은 사랑이었습니다. 네, 저도 광수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거의 유일하게 오빠와 저만 액션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비교적 고생을 덜 했던 역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화 보면서 와 진짜 너무너무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고생했다 진짜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었고, 근데 또 그렇게 고생한 만큼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케미는 아무래도 효주 언니와 하늘 오빠의 그런 되게 꽁냥꽁냥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사랑스럽게 그려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당연히
최고의 케미는 이제 효준 나와 하늘의 형인 것 같고요. 액션은 어찌됐건 저는 이제 활을 다루는 궁수이다 보니까 활 위주로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중 촬영은 사실 너무 힘들었죠. 그게 편할 수가 없는 촬영이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선배님들이 좀 편안하게 계속 대해주시고 현장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해주시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데도 되게 화기애애하면서 계속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케미를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무치랑 우리 단주님 케미나 우리 세훈이랑 수빈이 케미나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같고요. 또 그 위엔 또 펭귄도 있으니까요. 광수랑 굉장한 케미들이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좋았던 것 같고 그 케미 이전에 제가 오늘 영화도 저도 처음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음악에 되게 흥분하고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저희 현장에서 촬영할 때 항상 저 음악을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의 케미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상우 형은 조금 분량이 떨어져 있어서 배 위에 저희 배랑 없어서 따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조금 많이 몰려 있었는데 상우 형은 권상우라는 이름 하나로 저희에게 굉장한 의지와 어떤 든든함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끼리는 그 음악을 항상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케미로 정말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됐죠? 예. 수중 촬영과 액션에 관련된 저는 부분도- 수중 촬영은 안 했고요. 그리고 액션도 뭐 다른 배우분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저는 잠깐 해서 뭐 그렇게 또 뭐 없죠. 끝났죠. 예. 무슨 급한 일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니 이게 좀 길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우리 핵심만 뽑아서 제가 따로 궁금하신 적 있으면 지현 씨. 저는 그 촬영원사 에피소드는 그냥 배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 추워서 물을 뿌리면 그냥 첫 테이크에 그냥 다 배가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토치로 다 녹이고 또 한겨울에 내일은 물 뿌릴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면 준비해서 와서 시원하게 젖고 촬영에 또 그러니까 물에 관한 모든 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에피소드고 잊지 못할 추억이었어요. 그 해적에 나온 그 조단역 모든 배우들이 하나였거든요. 그랬고 저는 영화 보면서 최고의 케미는 전 단연 권상우 선배님과 강하늘 배우의 그 악연 그 두 인연이 사실은 이야기의 축인 것 같았어요. 거기에 한효주라는 아주 맑은 햇살 같은 밝은 그런 것들이 이 어둠을 쑥 계속 막 이렇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둘의 서사가 되게 무거운데 자칫 잘못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확실히 두 배우의 엄청난 내공 이런 것들로 사실 균형을 엄청 잘 잡은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영화가 뼈대가 저기에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 정말 한효주라는 진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현장에서도 감탄을 하면서 한효주 배우의 연기를 지켜봤거든요.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영화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이 셋의 케미가 영화를 정말 기둥을 세워버린 것 같아서 사실은 너무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좌측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뉴스통신 위수정 기자입니다. 저는 이광수, 오세훈, 김성호 배우에게 질문 드릴게요. 광수 배우님은 이제 마기가 허술한 점이 매력이었지만 단주가 되기 전과 됐을 때 변화를 좀 보여줬어야 했잖아요. 그때 외적으로 치장이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또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오세훈 배우는 약간 화살 쏘는 역할로 반지의 제왕의 레골라스를 떠올리게 했는데
화살 쏘는 연습을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제 성우 배우는 자신의 대장으로 우무치와 해랑을 두 명을 모시게 됐었는데 두 대장의 매력 포인트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뭔가 그 마기의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뭔가 좀 차이점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해적왕이 된 이후에 더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과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세훈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레골라스는 네, 너무 가훈한 칭찬인 것 같아서요. 네, 액션이 아니라 이제 활 연습을 하면서 어쨌든 처음은 저도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활을 잡아 당긴 다음에 이제 놨을 때 이쪽 그 왼쪽 팔 쪽에 닿으면은 이게 좀 얇고 해서 혈관이 좀 터져요. 네. 근데 실제로도 혈관이 많이 터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액션 의상 팀한테 이제 여기에 좀 보호대를 조금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우무치 두목님은 어떤 매력이 있냐면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은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면 되게 모성애 뭐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아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매력이 있고 우리 단주님은 보호받고 싶은 매력. 예.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예, 강섭 입장에서는 그런 매력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경제 이슬 기자인데요. 강하늘 씨께 질문 드릴게요. 호탕하고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배역이 좀 반가웠는데요. 발성부터 액션까지 좀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출연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어떤 점에 주안을 두셨는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슬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출연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실 다른 건 아니고 대본이었고요. 대본 안에서 사실 다른 어떤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무치 캐릭터도 되게 재밌고 좋았거든요. 근데 대본을 읽었는데 저는 해랑 역할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붙어서 어떤 케미랄까요? 뭔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인물이었고 제가 무치로서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둔 거는 해랑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해랑이 저렇게 나한테 이런 대사로 이런 반응을 할까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됐네요.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거나 한 건 내가 뭐 목소리를 크게 하고 뭐 행동을 크게 해서 뭔가 캐릭터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얼마나 좌충우돌이어야 해랑이라는 캐릭터가 무치한테 이렇게 뭐 소리 지르면서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역할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한효주 씨, 강하늘 씨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저 물고기 때 사이에서 하는 수중 그 아름다운 키스신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 수중 촬영과 그 감정씬이 되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표정도 되게 잘 전달이 됐는데 그때 촬영 분위기가 어떠셨는지 두 분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때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게 뭐냐면 감독님이 저희가 이렇게 키스씬을 하면
대충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막 그 물고기가 이렇게 감쌀 거고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저희는 사실 수중 촬영 세트에서 했으니까 잘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잘 안 믿겼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라는 느낌이었는데 일단 수중 안에서 하는 건 제가 정말 뭐 어떤 뭐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이었는데 제가 하게 되니까 뭔가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진짜 물속에서 이런 그런 씬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다른 어떠한 감정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저는 참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촬영을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수중 촬영을 할 때 시야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바로 앞에 그냥 불빛이 어른거린다 정도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보다 로맨틱하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수중 촬영이다 보니까 물도 많이 먹고 하늘 씨가 진짜 물을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저는 자세가 그래도 조금 이 물을 좀 덜 먹는 자세인데 하늘 씨는 항상 이렇게 코로 물이 들어가는 이렇게 뒤로 엎어져서 가거나 막 이런 씬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씬도 어찌 보면 키스 씬이라기보다는 인공호흡 씬인데 키스씬처럼 나왔네요. 약간 그렇게 로맨틱해 보이게 이 둘의 주변을 물고기 떼들이 쫙 감싸주면서 저도 보면서 되게 뭔가 로맨틱하게 나온 인공호흡 씬이다 라고 느꼈었어요.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이다희 기자입니다. 오세훈 배우와 최수빈 배우에게 질문드리겠는데요. 극중 귀여운 러브라인 케미를 보여주셨는데 함께 호흡을 맞추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낯도 많이 가리고 이제 수빈 씨도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처음에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찌됐건 나이도 같고 친구다 보니까 먼저 좀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생각보다 빨리 친해져가지고 촬영에 임하는데 정말 쉽게 좀 편안하게 네 계속 맞춰가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뭐 최고의 네 촬영이었죠. 네 이렇게 얘기를. 저도 나오는 거죠. 처음에 진짜 되게 동갑이라서 더 어색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둘 다 낯을 가리니까 되게 잘 말도 안 섞고 이러다가 중반 이후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다 같이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의지가 많이 됐던 것 같고 되게 재밌게 편하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질문이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어느 쪽에 계신가요? 네,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조은혜 기자입니다. 저 박지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바퀴 달린 집 같은 예능에 나오신 거 보니까 실제로는 되게 부드럽고 반전 매력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고 아기 캐릭터도 그렇고 보통 좀 선 굵고 좀 강렬한 캐릭터들을 많이 잘 이렇게 소화를 하시는데 연기하실 때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안에 한 10만 명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서요. 네. 그 중에 하나만 꺼내서 그 날씨에 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순둥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괴팍할 때도 있고 미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예. 너무나 훌륭한 배우들하고 찍다 보니까 또 사실은 항상
그 배우 상대 배우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보다 먼저 선배고 이 일을 먼저 해오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언가를 먼저 한다기보다 그것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늘 감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설 연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해적 도깨비 깃발이 어떤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지와 함께 마지막 인사 말씀 박주한 씨부터 이번엔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봤는데 막 진짜 뭐 정신없이 뭔가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무언가 쌓여가고 남고 그냥 신나는 모험인 것 같아요. 관객들도 이 같은 모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작년 한 해가 지나갈 때도 다른 때와 다르게 뭐 좀 연말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저 자체도 조금 이게 한 해가 지나가는 건지 마는 건지 저도 모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2시간이나 조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2022년을 이제 해적과 함께 재밌고 유쾌하게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이쁘게 기사도 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시작을 우리 해적과 함께 시원하게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유쾌하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움츠러들어 있고 뭔가 영화도 많이 못 즐기고 이런 시기가 길었었는데 2022년 해적 도깨비 깃발로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영화니까 남녀노소 가족분들 아이들과 손잡고 나와서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많은 관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올해 첫 대작 영화가 개봉했는데 기자분들께서 좋은 기사 리뷰해 주셔가지고 좀 더 신명나는 극장가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는데 저희 그 촬영했을 때가 좀 기억이 나면서 뭐 뭉클뭉클하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저희끼리 참 행복하게 개인적으로는 참 영원히 기억할 만한 추억을 많이 만든 작품이었는데요. 그런 행복감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 해적이 좋아요, 런닝맨이 좋아요. 해적이 좋아요, 런닝맨이 좋아요.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아요? 대답하시라고요. 형 왜 이래? 런닝맨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해적이 아니었다면 태어날 무슨 어떻게 해야 돼? 전생이 막이었다며. 네, 저는 이 해적이 없었다면 제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좀 마무리가 굉장히 찝찝한데 어쨌든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해적 도깨비 깃발 보물 찾으러 떠나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훌륭한 배우분들과 좋은 스태프분들, 감독님 정말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매 회차 소풍 가는 기분이었어요. 굉장히 설레이고 정말 내가 그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참 행복했고 좋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애틋합니다. 그 애틋한 마음이 가득 담긴 이 영화가 좀 더 많은 분들께 보여지고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중요한 시기에 개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좀 답답한 마음 많으실 텐데 저희 영화로 조금이나마 그 답답한 마음 좀 털어버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즐겁고 유쾌한 영화로 찾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자님들도 좋은 기사 써주셔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영화에 좀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상영하는 내내 마스크 쓰고 계신다면 답답하셨을 텐데 감사하고 또 그걸 넘어선 또 좋은 기사 써주셔서 저희 영화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배우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하 거의 26도, 35년 만에 오는 강추위 속에서 물을 맞고 물탱크로 물을 뿌리고 그러면서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배우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 팀으로 너무 열심히 고생해서 정말 배우들의 피땀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또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영화를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유쾌하고 모험이 있는 그리고 웃음이 있는 영화니까요. 많은 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퇴장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해적 도깨비 깃발 1월 26일 개봉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